38번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progress가 됩니다. 1번 progress 진보 발전이란 뜻이 되겠죠. 아우 긍정적인 단어야. 앞으로 뭔가 나가야 돼. progress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 좀. 요런 뉘앙스를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발음으로 외워야 되겠죠. accurate이라고 발음이 돼. accurate 정확한 비슷한 뜻이 뭐 있는 줄 알아? precise라는 게 있어. 얘도 정확한이란 뜻이야. 같이 외워놔. 패러다임은 그냥 패러다임처럼 쓰이는데요. 어떤 정신이나 내 정신 상태를 구성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프로포즈 3번. 프로포즈 한다 그러잖아요. 약혼을 청하다라는 뜻 돼요. 제안하다는 뜻 돼요. 그래서 약혼을 제안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프로포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proposition이 됩니다. 네 번째.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proposition이 돼요. proposition. 네, 어떤 사업상 프로포즈에서 나왔어요. 제의라는 뜻 되고요. 제안이라는 뜻 되고요. 그 다음 어떤 처리해야 되는 문제 있죠. 그 다음 제의, 제안, 문제, 명제라는 뜻이 있어요. 프리마이즈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명제 어떤 거를 명제라 그러죠. 수학에서도요. A와 B에 대한 집합에 대한 명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참고로 프리포지션이 있어. 얘는 프로포지션이고 얘는 프리포지션. 프리가 앞에란 뜻이거든. 앞에 위치한 거야.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얘기하는 거 우리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서 프리포지션은 전치사야. 뭐 그냥 생각나는 김에. 8번에 embed 어디에 구체화되다. interrelate 9번에 inter는 상호간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뭐 이래? 8번이 왜 나와 갑자기? 5번. 선생님 왜 이래? 미안해요. 5번. 갑자기 넘어간다 했어. 6번. inter이 상호간에 relate 연관됐다라는 뜻에서 상호 연관된 서로 연관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7번에 commitment가 돼서 헌신이란 뜻이 됩니다. commitment가 됩니다. 헌신. 넘어갑니다. 8번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8번에 컨셉션이 돼서요. 컨셉이 개념이라고 보시면요. 얘가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 컨셉이 뭐야? 너의 컨셉션은 개념화로 보시면 됩니다. subject matter, subject가 네, 주제라는 뜻도 되고요. 과목이라는 뜻도 되고요. 물체, 주체라는 뜻도 되고요. matter은 물질이라는 뜻, 문제라는 뜻, 중요하다라는 뜻이 좀 많아. 정리까지 해줘.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주세요. matter까지. 10번에 methodological이라고 발음이 돼요. 천천히 가세요. method가 돼서 방법, methodological이 돼서 방법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방법론적인.
methodological이 됩니다. 자, practice 하면 관행 이제 알아놔야 돼요. 이 단어는 여기 나온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관행이라는 뜻, 연습이라는 뜻 두 개가 됩니다. 관행은 의뢰의 그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으로 정리해 주세요. 단어 양이 좀 됩니다. 12번 undertake가 돼서요. undertake 어떤 일을 수행하다, 이행하다라는 단어 뜻이 있고요. 같이 외워 fulfill이라는 뜻도 되고 carry out이라는 뜻도 되고 impliment라는 단어 뜻도 되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거야. conduct 뜻이 되게 많아. 지금 외워 5개 그냥 외워두면 되게 편해. 고2,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그냥 편해. 13번 specific이 돼서 구체적인 specific이 됩니다. specific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이음절에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되고요. sensible number 14 센스가 뜻이 두 개예요. 1번에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라는 뜻이 있거든요. 감각일 때 형용사가 sensitive예요. 얘가 민감한 의미일 뜻일 때가 sensible이에요. 얘는 의미가 통하는 분별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분별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요 모의고 3월달 중에는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info라면 알리다, inform 그래서 information이 정보야. 뭔가를 알려주는 거니까. 16번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인베드가 구체화시키다니까 뭔가 깊이 박아놓다 해 돼요.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얘도요. be supposed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horizontal 17번 horizontal 수평적인 반대말은 vertical 수직적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단어가 17번까지 어마하네요. 4분 시간 정해주셔서 더 넘기지는 마시고요. 4분 동안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울게요. 스탑 버튼 누르시고 정리해주세요. 자, 4분 동안 외우고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그리하여에서 요 문장을 제일 첫 번째는 예를 보고 직독짓기 해주시고요. 아이고 기네. 여기다가 해석하고 키워드 2개 잡고 위로 넘어가야 돼. 삽입 문제는. 그리고 얘를 풀어서 얘 키워드 2개가 어디 나올 건지를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쌤이랑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스탑 버튼을 누르고 먼저 정리해 주시고 저를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쿤이 제안했던 대로 우리의 명제는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명제는 깊이 박혀지게 되는데 패러다임 안에 박혀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네트워크인데 상호 연관된 헌신, 노력 의 뜻도 되니까 단어장에 적어주세요. 특정 이론에 대한 상호 연관된 노력의 네트워크 이 패러다임이란 뜻이야. 이자 하나의 개념화야 또 주제 문제에 대한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행이래. 말 대빵 어렵지.
뭐하고 뭔지는 니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만 키워드를 고르는 거야. 세상에 대한 전제 조건 세상이지 뭘 어렵게 봐. 맞잖아. 세상이잖아고. 세상을 뭘로 보는 거야? 패러다임 안으로 보는 거지 뭐. 그 패러다임이 뭐란 얘기야? 상호 연관된 노력을 뜻하기도 하면서 특정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개념화도 되고 방법론적인 관행도 되는데 어렵잖아. 그래서 계승 단계 뭘 써야 돼?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뭘 그렇게 어렵게 갈라 그러니. 그리하여 우리가 일컫는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과학에서 아니래. 움직임이 아닌데 덜한 것으로부터 어느 쪽으로야?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건 아니래. 키워드 뭐야? 또 나와. 과학에서 발전이란 거는 뭐가 아니다? 더 정확한 건 아니래잖아. 더 정확한 게 아닌가 보지 뭐. 그럼 앞에 그리하여. 그리하여니까 뒤쪽에 결론 내는 거니까 앞에는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겠지 뭐. 넘어가.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프로그레스가 되고 과학에서의 발전은 not accurate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왜 내가 여기서 패러다임을 키워드로 골랐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키워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셈이랑 가볼게요. 자, 그리하여 삼각형 표시. 괄호 열고 괄호 닫는다. 부사절이다. 접속사가 나왔고 과학자들이 수행할 때 조사를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로부터? 안으로부터. 특정 패러다임 안으로부터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나의 명제는 즉 내가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면 이게 구체적인 뭐 안에서 한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정확성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가장 exacting 정확한 측정은 measurement 하면 측정 오직 타당하다. 어디 안에서만?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타당하다. 여기 나왔네. exacting measurement가 있어야 되겠네. 내가 정확한 실험에서 측정을 하려면 실험에서 측정을 하려면 이게 또 어디 안에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 있어야 돼. 이만큼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엄청 중요하네. 내가 갖고 있는 일단 사고방식을 의미해. 자, 예를 들면 보는 것은 어디 안으로 현미경 안으로 보는 것은 말해줘. 너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진 않지. 만약에 unless가 if not의 뜻이잖아요.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네가 이미 알려짐을 받지 않았다면, 즉 통보받지 않았다면, 즉 습득하지 않았다면, 뭐에 대해서 특성에 의해서 그 기구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네가 봐야만 할지 보고 있는 중인지를 네가 만약에 통보받고 즉 누가 남이 너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현미경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서는 not informed예요. 네가 어떤 사람한테서 알려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네가 패러다임을 너꺼만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너는 뭘 볼 때? 마이크로스코프를 볼 때 아무것도 못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프를 볼 때는 거기만의 특정한 패러다임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를 봐야 내가 뭔가를 볼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것은 수평적 이동이래. 어디로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부터 보는 것에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의 방법이래. 아, 얘는 쉬운 듯 어려웠네. 왜냐면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 더스 그리해서 과학에서의 발전은 여기가 과학에서의 발전을 뜻하지. 프로그레스 즉 사이언스에서의 프로그레스는 뭐가 아니다?
정확성이 아니라 그랬잖아. Not accurate paradigm. 정확하게 보자라는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보려면 어떻게 돼? 내가 요렇게 보던 방식을 요렇게 봐야 되지. 이거는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게임은 아니지. 그래서 과학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지냐면 이거는 horizontal shift가 일어나야 된다고. 내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더 많이 맞고 정확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점만 조금만 바꿔도 누구나 다 과학에 대한 실험도 하고 과학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교수님이나 뭐 엄청난 사람이 더 정확하게 이거를 분석하고 해야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고 가령 예를 들면 현미경 뭐 과학을 할 수도 있고 가령 이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 이런 패러다임이 다 다른 거잖아. 그 요것만 살짝만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이거를 얼마나 미세하게 정확하게 하고 누구는 덜 정확해서 수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점수 매기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쿤에게는 과학자는 뭘 가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는 다르게 본다는 얘기지 얘가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accurately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뉴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이 과학자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해. 어디로부터? 방식으로부터. 그가 봤었었던 방식이야, 전에. 여기까지 됐어요? 주제 문장은 과학의 프로그레스가 일어나려면 쉽게 말해서 뭐 한다? 다르게 봐야 돼. differently하게. 다르게 봐야 되고 뒤로 떨어져야 되는데 see differently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 new paradigm을 찾으라고. 뉴 패러다임을 찾는 게 무슨 말이야? 시야를 다르게 볼 수 있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쪽으로 보는 거를 난 이쪽으로 볼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과학 발전에 아주 그냥 우선시 된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리해 주세요. 지울게요, 전. 문법 갑니다. 1번 왓절이 나왔죠. 역시 우리가 일컬어 얘를 뭐로 일컫는 게 안 나와. 즉 목적보호가 안 나와. 왓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컬이 나오면 원래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명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더라. 얘가 목적어 자리고 얘가 목적 보호 자리거든 뒤에가. 얘로 부른다가 돼야 되는데 얘로 부른다. 목적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from A to B 중요하죠. A로부터 B까지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해요.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be embedded within 어디 안에 깊이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embedded 수동태가 나오면요. 수전명이 돼요. 수동태 수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within은 전치사 패러다임하고 다 동격 구조. 얘도 동격 and 다음에 동격 네 번째 명사를 찍고 이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하려면 커마가 있거든. 명사 1 커마 찍고 명사 2 마지막에 and 명사 3 이렇게 and를 써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다 얘랑 동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 1이 얘를 설명해주고 명사 2가 또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that paradigm에 대해서 이 that paradigm의 specific paradigm을 일컫는 거죠. 너에게 어떤 것도 밑에 저거 I요 D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 얘 5번의 수동태 중요하다. 알려짐을 받아야 돼. 자기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동태.
무엇을 네가 봐야만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서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지금은 그냥 써놔. 얘는 명사절이란 거를 만들어. 왓절을 쓰는 이유가 있어. 여기 at 무조건 있어야 되더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명사가 없지.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왓절 쓴 거야. 꼭 기억해. 꼭 기억하세요. A를 됐다 쓸래. what 뒤에 at x를 쓰세요. 명사가 없으니까 at 플러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법으로부터 from A to B 또 다른 방법이 되겠고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부사로 동사를 꾸며준다. 과거 완료 썼죠? 그 전에 봤었었던 것과는 다르게 봐야 되죠. 시제가 달라지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